화면에 예쁘게 나오나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화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업을 요만큼 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작은 성공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화두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일단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제 소개할게요. 저는 태생은 거제예요. 거제시, 이룸면, 지세포리, 선창마을. 지금 부모님 거기 아직 계시고 거기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를 거제에서 나오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어요. 부산에서 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과 들어가면서 저 친구랑 인연이 됐고 졸업하자마자 제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서울 간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애플마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때 1991년도다 보니까 제가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 아마 1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우연찮게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고 호기심이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서울하고 거제도 지도상을 보면 제주도 빼고 제일 끝이 아니에요. 전라도 쪽 말고 이쪽으로 오면.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엄청 말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왜 하나에 뭐가 꽂히면 이게 맴돌아서 이게 뭔가 어떻게 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서울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서도 핫하다는 이대 앞에 디자인 학원에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말투였어요. 말투. 다 공감하시네요. 우리 좀 세잖아요. 또 서부 경남도 세거든. 근데 서울 갔는데 그것도 이대 앞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야리야리한 아가씨들 이렇게 말투가 좀 더 사근사근하잖아요. 입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갔는데 3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 그 뒤 옆에 있는 친구 진짜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궁금하면 손을 딱 들고 그럼 선생님 오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년 과정 중에 3개월을 그렇게 벙어리처럼 지냈어요. 왜냐하면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모르겠는데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하려는 보니까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그 습관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여러 가지들 사실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또 제가 서울에 누가 있는 게 연고가 없이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향수병도 많이 좀 겪었고 나름대로 그냥 패기로 올라간 거죠. 패기로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서울 갔을 때 서울역이 딱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옛날에 이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뭔 일을 하더라도 한 10년을 파면 뭔가 결과가 나온대. 한우물을 팔아. 지금은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세대. 근데 한 2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10년 해서 어떤 결과를 못 얻으면 그냥 내려와야지 하고 제가 첫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분야를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회가 와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혹시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창기 이렇게 제가 하면 저 이 책 봤어, 이 책을 공부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포토샵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그러니까 포토샵이라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입문서인데 이걸 이제 제가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 이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수 그림이 있는 옛날에 광수 시리즈 아세요? 거기서 캐릭터가 펭귄만 남았더라고. 다른 시리즈 다 가져가고. 그래서 펭귄밖에 없다 해서 펭귄을 했거든요. 근데 저 책이 포토샵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오더라고요. 뭐 KT 같은데 인터넷 사업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높은 강의료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시간 반 하는데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또 불러주셨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위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보이죠. 이분이 처음에 지금 아이폰으로 다 많이 기억하시지만 맥킨토시라는 그죠? 디자이너 전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 시리즈 있어요. 클래식 시리즈. 이걸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 다닐 때 저희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애플 코리아 이 광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아메리를 왔는데 세상에 전부 다 아이폰을 다 쓰고 아이폰을 다 쓰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신문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초창기 미팅장에 왔는데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여성 리더님들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자료가 나오면 갑자기 전부 손이 딱 올라가. 정말 폰으로 막 찍는 거예요. 아이패드로 막 찍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아니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막 쓰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장면이 저한테 좀 생소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돌아가셨지만 좀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정신, 애플의 정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서울에 있을 때 15년을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제가 기계지만 마주 보고 있던 친구였어요. 저는 이 기계를 보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기분 좋을 때는 남자로 이야기했다가 기분 안 좋을 때 여자로 이야기했다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돼요. 혼자 있으면 막 이렇게 의인화했다가 그래 뭐 대화도 했다가 막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하고 싶었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과정에서 사실 그 처음에 그 도전이 없었다면 내가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해보겠다고 전진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아미에 와서 들었어요. 아미에 미팅장에서 인쇄소독을 들었는데 제가 작가라니까 지금도 인쇄소독이 나온 줄 알잖아요. 근데 책도 종류가 있답니다. 컴퓨터처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버전업이 되면 절판이래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니까 버전 나오면 2년마다 한 번씩 버전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입문서 쓰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더 이상 하기 싫다 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그래서 작가가 되더라도 스테디셀러 작가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같은 걸 쓴다든가 뭐 노인과 바다 이런 베스트셀러 쭉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게 인쇄소득이 들어와요. 뭐 태백산맥 같은 거. 근데 잠깐 그래도 베스트셀러는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고 서울대학교 강의도 제가 한 4학기를 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저녁 학기를 공대에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었지만 교수님이 자기 사비를 틀어서 저한테 자기 강의로보다 비싼 강의를 주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좋은 경험, 멋진 경험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던 거는 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디자인이라는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왜 이 디자인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디자인은 뭐 제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야지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해야지 이런 포부는 없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일 자체가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하고 늘 좋게 하고 늘 이렇게 뭔가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재밌고 즐거우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뭔가 꾸준히 25인치 라이드 꾸준히 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뭐 웰코 리드님께서 한동안 안 했더니 감이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일단 올라타세요. 저도 웰니스 코치를 하면서 참 멋진 또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했었어요. 거기도 신세계였었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제가 재밌어지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보면 지금 되게 아메이 사업이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뭐 수치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 하려면 일단 내가 뭐든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 뭐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진행해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아메이가 첫 만남 미팅장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후원을 하셨어요. 저보고 여기 초량인데 와봐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스폰서님을 소개시켜주고 저희 스폰서님 참 정순양 스폰서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자기가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뵙는 분이 강의하는데 앞에서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은 없지만 날바닥이라 그러죠. 날바닥에 앉히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을. 그리고 저는 여기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쭉 이렇게 들어보고 했던 게 제 첫 미팅이었고, 그 뒤로도 근데 거기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내용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느낌, 분위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 시간에 이러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미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녁에는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퇴근 후 2시간이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오면 남성 리더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서도 듣고 양복 차리면 이렇게 막 뭔가 표정 고민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또 다른 이면 우리 삶의 또 다른 이면 다들 고민이 좀 있구나. 다들 뭔가를 더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투영해 보면서 그럼 나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는 삶에 대한 어른들이 참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뭘 배우나 봤더니 처음엔 잘 몰랐지만 자기 삶에 대한 자세, 태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뭘 더 이렇게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어떤 그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내고 싶은 꿈이 다 있는 분들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날은 이제 월차를 내가지고 아침에 와봤죠. 아침 미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 99.9%가 다 여성 리더님이더라고. 근데 그 또 다른 또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미팅장에서 느낀 가장 큰 느낌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우리 어찌 보면 비즈니스본 다 따로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다 연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각자의 비즈니스인데 각자의 꿈, 각자의 목표, 각자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디자이너였지만 직장인이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좀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미팅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계속 눈물로 다 나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님께서 한번 듣고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말이 저기 있어 이야기한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뭔가 대가 지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뭘 대가 지불해야 되나요? 했더니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알아보라 하셔가지고 주말하고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미팅을 다 시스템을 다 진짜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제 꿈 이야기를 했지만 즐겁고 재밌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미팅에서 들렸던 말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이는 뭐 성공,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이 된다고 진짜 여행, 뭐 프로슈머, 네트워크 뭐 함께 하는 일이다. 또 쓰리리치가 된대. 초창기에 쓰리리치란 말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부자, 경제 부자, 친구 부자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말들이 어쨌든 미팅을 하고 나가면 제가 뭐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한 곳에서 계속 울리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알아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 보면 왜 그런 좋은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의 북소리를 따라가라. 진짜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를 시작하고 뭔가 배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현실 점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디자인이라는 일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일인가? 그리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가? 사실 저희 교육 시스템은 성공학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내가 성공이란 말 자체를 여기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성공은 진짜 뭐 뉴스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일을 한 20년 필드에서 20년 한 25년을 했는데 아메로 완전 전업하기 전까지요. 이 일도 전문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한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관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디자인이란 말이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죠. 패션도 있고 뭐 산업 제품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서 책 만들고 로고 만들고 그다음에 잡지 만들고 아까처럼 출판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이미지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쪽 분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너무 빠르잖아. 우리나라 사람 너무 빨라. 트렌디한데 굉장히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젊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한 마흔이 됐을 때 마흔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가만 보니까 50, 60이 보이더라고요, 마흔에. 39까지 안 보였는데. 희한하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39인데 죽을라 해. 왜? 했더니 마흔이 된 게 너무 싫다고 죽을라 해. 막 1년을 내내 울더라고요. 근데 마흔 돼서 너무 잘 놀고 다니던데. 괜찮다 했는데 저는 마흔이 됐을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 일로 이제 40, 50, 60 노후가 보이더라고요. 노후가 보이니까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노후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일을 못 하게 되면 난 뭘로 또 영위해 나갈까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인에 나와서 그 창업을 하려고 서울을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봐요. 인터넷 사업도 알아보고 해봤는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아메이가 온 거예요. 내가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저희 엄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한번 네가 들어보고 우리 딸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하고 가서 들었던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일 처음 해야 될 생각하기가 이게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인 어떤 근거로 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현실점검 시켜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들은 몰라. 해야 될 사람이 안 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근데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이 사업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저희 친구거든요. 4년을 갔어, 4년.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 말을 하게 되다니. 죄송합니다. 근데 4년 후에 4년이 지나서 나와서는 한 번도 미팅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 아메에서 여행 간다 뭐 한다니까 맨날 스포츠면 왜 이영미가 1번이냐고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니까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진짜 잘 돼가지고 만약에 친구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옆에다가 퍼스트 클래스에 내가 하나 내 돈으로 사서 너를 데리고 가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꼭 같이 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치를 꼭 공유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친구한테도 사실 기분 나쁜 적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아메에서 들은 미팅에 들은 현실점검을 가서 해주거든. 있잖아. 지금 남편 괜찮은데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면 어떡할래? 막 이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기분 나빴다고. 근데 생각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를 버틸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한 1년, 2년은 남지 않는데 6개월 이야기하더니 3개월 이야기하더니 한 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정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주저할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다면 진짜 이렇게 좀 팩트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몇 번을 이렇게 막 하다가 했었거든요. 다 아시죠?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암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이런 걸 다 연구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어떤 다른 강의에서 어떤 리더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일 밑에는 생존 단계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 단계 일단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도를 만들어라. 그걸 해결하고 올라가라는 내용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미에서의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상을 많이 보여주니까 제가 원래 좀 꿈쟁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하니까 우리 신랑이 볼 때는 진짜 뜬구름 잡고 다니는 사람같이 보였던가 봐요. 근데 암에서 미친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니까 왜 되고 싶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이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요즘 이제 트렌디한 부분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3 내년이 토끼해잖아요. 검은 토끼해. 그래서 여기에 교토 3굴 해가지고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지금 우리 비즈니스로 보면 N잡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리더님한테 그냥 가볍게 공유하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키워드를 항상 만들잖아요. 첫 번째가 평균 실종이래요. 평균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프레카리아트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울대 교수님이 2090년도에 되면 0.001%만 상위, 그 다음에 나머지 중산층이 없고 99.9%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이 된다. 결국 우리가 인간과 기계와 AI가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갖다가 이렇게 되어갈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오피스 빅뱅은 뭐냐면 지금 직장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 안 나갔어. 재테크했는데 이제 좀 풀리니까 사장님이 이제 나와라 했는데 사직서를 내는 거지. 저 싫어요 이러면서. 지금은 단순히 이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 문화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30대가 들어오면 40대 과장님이 30대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요. 옛날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상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조직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집하고 출퇴근 거리가 30분 이상 된다고 그만두더라고요. 실제로 제 디자인 회사 했을 때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인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냥 평생 직장이 하는 게 없어졌다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사회 재반적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 자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끈끈한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보면 여기 붉은 글씨로 이야기해놨는데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어떻게 소속감 자체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 관계를 해서 인덱스 뭔지 아시죠? 우리 이거 붙이는 거. 그죠? 옆에 이렇게 그 3M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걸 인덱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 다 SNS 상에서 친밀해. 근데 친밀도가 다 다른 거예요. 이쪽은 SNS로 친한데 오프라인은 몰라. 근데 오프라인 친한데 SNS도 안 해.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를 갖다가 구분을 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도 사업하다 보면 비슷한 또래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잖아요. 저도 참 고민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 젊은 친구도 어떻게 후원해야지 될까를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소비자는 지금 아이도 다 나의 소비자 대상인데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고민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삭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깅 모멘텀이라 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만 그 과집중 과몰입을 한다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고 파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열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깊이 들어가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과몰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체리 슈머라고 이 말도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옛날에 체리 코치인 줄 알았는데 체리 슈머. 왜냐면 옛날에는 그 체리 피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이렇게 얌체처럼 빼가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뭐냐면 너무너무 소비자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 지갑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어디 가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 우리끼리 모아서 이렇게 할인하자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뜰 소비가 좀 과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리 슈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뉴 디맨드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잘 되는 데도 있었잖아요. 제품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수준이 다 높아가지고, 맞아, 옛날 같으면 중국 휴대폰 안 샀는데 중국 가전제품 맞아요. 지금은 거의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에 어떤 차별을 둘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브랜드만의 특정한 가치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차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애플의 문화라든가 아니 다이슨 같은 이런 제품들을 예를 들면서 그럼 우리 아메이도 다른 거와 비교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별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경쟁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력과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의 어떤 공간이 주는 힘이 또 강조되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술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응을 예측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걸 내가 미리 터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필요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건 이제 늙기 싫은 거야. 늙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게 단순 외적인 뿐만이 아니라 청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청년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파 세대는 지금 Z 세대까지 왔어. 다시 A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100%.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누구냐면 MZ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의, 저희 조카도 MZ 세대인데 소비 성향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 책 한 권 그냥 요약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들으면서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각각의 분야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들도 충분히 어떤 아이디어나 어떻게 방향성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라는 게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5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받고 그 소득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의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사실 먹거리 지금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냥 휘청휘청 하잖아요. 뭐 하나만 잘못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메이 안에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미래에 사라지는 일자리 막 나오고 할 때 좀 무섭더라고요. 지금 뭐 보셨죠? AI가 그림 그리고 AI가 패션 디자인하고 하는 다 보셨잖아요. 그런 시대가 진짜 와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 덕분에 더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그 아마존의 창립자 회장 제프 베조스가 그런 게 다니다 보면 물어본대. 10년 후에는 뭐가 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저 이야기 들었을 때 생필품이네. 10년 후에도 휴지 안 쓸 건 아니잖아. 치약 안 하고 딴 거 할 거 있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인터넷 서점을 시작했지만 모든 걸 다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계도 결국엔 장기전을 봤을 때 이 ESG 경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도 그 대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직한가,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가, 이런 부분 조직 문화가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 기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쨌든 지금 ESG를 다른 기업들이 아메에 와서 배운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언제부터 했죠? 63년 전부터 시작의 스타트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가치로운, 이거 본사 우리 자료 제공 많이 보시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메이를 제가 하는데 그럼 왜 아메이가 나한테 필요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 주기표가 있는데 한 25년 벌어서 한 5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엄청 많이 벌어 놓으면 되는데 아메이가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사소득을 만들어 놨다면 굳이 아메이를 안 해도 되죠. 아메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수단이 없고 대안이 없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메이가 진짜 나한테 내 인생에 어떤 대안이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미팅장 오면. 그래서 미팅장에 계속 오셔야 되고 파트너 데리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직장인의 한계와 그러면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지 돈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고 알긴 아는데 사람들이 막 필드 나가서 여쭤보면 속으로는 다 알아. 생각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뱉어내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추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꾸 생각할 수 있게 계속 버튼을 누르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이 생각해서 진짜 오래 산다. 사는 수명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길어지니까 사실 옛날에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60 환갑잔치를 했던 게 60까지 사는 사람이 더 물었대요. 더 물었대. 우리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세, 40살, 44살 이랬대요. 근데 지금 OECD 주요 국가 기대 수명 평균이 80.7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걸 넘어섰고, 근데 직장 은퇴 후 생활비가 251만 원이 드는데요. 근데 251만 원 연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연금 들어보고 했지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면 길어진 수명, 그러면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1인 기업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미도 1인 기업가잖아요. 그죠? 아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1인 기업가의 정신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 현실 점검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스폰서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의 사업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미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가 분면이 있는데 결국 이 네 분면에 내가 어디 속해져 있는 거죠.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는 이 S를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B 분면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사업가 마인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던 것 같아요. 난 남자 영을 썼는데 비즈니스 사업가답게 생각하고 사업가의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라는 거는 스폰서님들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해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가들을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빌려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내가 어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라. 시스템을 활용해라고 정확하게 책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서 꼭 알아봐라는 말이 문구가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드림월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 용기와 또 알아봤는데 안 하면 되지 하는 그 배짱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물통소득과 파이프라인, 지속적인 수입이 되려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파브로와 그 이야기 아시죠? 근데 대부분이 아까 프레카리아트 이야기도 했지만 99%의 사람들이 그냥 노동소득으로 단지 물동이 크기의 차이인 거지. 매일매일 나의 시간과 노력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미래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메가 어떻게 사업 소득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를 봐야 되는데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시작이 뭐죠? 구정 광고예요. 구정 광고. 구정 광고는 인류 최고의 광고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 입은 못 막아요. 그렇죠? 맛있는데 알리는 것보다 맛없다, 부정적인 거는 순식간에 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정 광고의 힘을 믿지 않았다면 시작을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모든 판매 방식을 다 총괄해놔서 두 번째 보면 장점만을 접목시킨 마케팅 기법이다. 이렇게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유통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우리의 그 산업 방식에서는 생산자가 많이 가져가고 지금 유통업자들 엄청 많이 가죠.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그죠? 근데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님께서 프로휴머라는 이야기를 했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말, 내가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내가 소비를 했는데 그걸 다시 생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슈밍을 이제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들도 진짜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극대화된 의미의 프로슈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쓰기만 하면 포인트 정도만 받지만 내가 쓴 걸 잘 전달하면 돈이 들어오죠. 근데 내가 쓰고 잘 가르쳐 그 사람이 잘 전달할 수도 가르침보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소득 기준을 보면 1차, 2차, 3차 소득이 있는데 그게 이런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구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했고요. 이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이미 많이 여러분들 다 걸쳐져 있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세요. 근데 진짜 저도 오늘 며칠 전에 폰을 바꾸면서 제일 먼저 까내비 뭐냐면 우리 SAB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깐 게 뭘 깔았더라? 카톡. 이제 진짜 깔아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1, 2, 3, 4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돈 벌어주는 거는 ABM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 깨닫는 것만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유경제라고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에너지 쪽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 해가지고 김범수가 어쨌든 연결을 잘해서 둘을 만든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연결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러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A교인 내가 그 쿠팡이나 카카오톡 아니면 배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품 필요한 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우리가 또 사업 기회를 찾는 분들을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 일을 도모할 파트너를 찾는 일이 저희 ABO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탈로그 하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솔루션이 다 있어요. 헬스 앤 뷰티, 웰리스 플랫폼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건강, 웰리스 20포인트 라이드나 리플렉스, 그 다음에 뷰티, 화장품, 퍼스널 케어, 그 다음에 홈리빙, 홈포원까지 이 카탈로그이 그게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종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해내는 건 내가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강력한 Y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찌 보면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꿈을 꾸는 것 같고 다시 나의 그 꿈을 점검하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일어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지. 그럼 누워 있으면 돼. 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 못 깨운다 하잖아요. 정말 사람의 의지라는 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이분하고
그 공연하면서 영상 찍은 것도 있거든요. 창립자 두 분이고 이제 2세대 경영진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함 아닙니까? 그죠? 지구와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회사. 63년 전부터 ESG의 원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믿으면 책 가져가서 딱 펼쳐서 보여주세요. 198페이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도 건강 플랫폼 웰리스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여기 보이시죠? 계속 어메이징을 한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밀란트 판트 사장님은 congratulation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또 배순사님이랑 기회를 가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아미가 준 기회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떨리거든요. 네. 웰리스 코치 2기 꼭 도전하세요. 파트너 있으면 꼭 시키세요. SP 보내가지고 하셨죠. 11월 달까지 SP 조건이거든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메 유통 직거래라는 거 회원과 회사가 회원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이것만 이해되면 마케팅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나의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계속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문 자료 많이 쓰는데 진짜 이게 다예요. 여기 오른쪽에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 광고비, 중과 유통비를 줄여서 우수한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아까 영상이 나왔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다? ESG 경영을 본다고 친환경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제품들이 경쟁이 있다라는 거 리더님들이 잘 아실 거 생각합니다. 자, 생필품 마트 바꾸는 일이고요. 자, 1초 단위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먼저 쓰는 일. 내가 먼저 좋은 애용 소비자가 되고 또 내가 좋은 걸 알려서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 클럽이 복제되면 뭐다? 자산 소득이 된다. 파이프라인이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제가 너무 어렵게 해놨죠. 앞에서 했던 거를 했고 그래서 아메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전이 생명이다. 그 구전 광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비라든가 원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메 회원이 되면 구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도 되고요. 광고업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알리는. 그리고 유통업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시스템과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미팅 안에서 같이 배우는 것도 팀이고 그렇거든요. 자, 오늘 강의 시간이 너무 돼서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뒤에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 마케팅 플랜 사실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죄송하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트를 한 100장을 해왔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 자료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리더님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가을 잘 보내시고 11월 달 이제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더 좋은 곳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